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1, 2월 과정을 공부를 했고 이제 3, 4월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손을 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맘때 좀 되면은 질문이 올 때 뭐라고 오느냐면 이렇게 와요. 그죠? 내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과정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바로 건너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3, 4월 달을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영 내가 3월 달에 들어보니까 영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모릅니다. 누구나 다. 반복 학습하면 됩니다. 책에는 줄이 다 그어졌거든. 맞죠? 네. 이제는 한 단계 업을 시켜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11월 달, 12월 달을 초등학교 과정이라면 1, 2월 달은 중학교 과정이거든. 3, 4월 달은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그럼 5, 6월 달은 대학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7, 8월 달은 대학 원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9, 10월 달에는 박사 과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뒤로 딱 기대어가 편안하게 듣고 있으세요. 편안하게 듣고 있으세요. 이거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배울 때 노트 필기가 필요하거든. 그 노트 필기,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강의라는 것은 여기서 살을 붙여가는 게 강의입니다. 강의. 그러면 출발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자 보세요. 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 이래 불러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앞에 옛날 이름이 지적법이에요. 옛날 이름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있죠. 등기법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썰미가 있다면 부동산은 하나거든. 그럼 장부는 두 개지,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이 장부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면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지. 여기는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는 건물도 배우고 토지도 배우고 여기서는 토지만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도 나오고 소유자 외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자만 나온다. 그럼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공부를 봐도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거든, 두 개. 이때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사법부.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소 정문에 가면 뭐라고 써놨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법원 소속이라 법원 소속. 근데 여기는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시청에 가는 평택시청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는 게 동사무소. 그럼 시청 이거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관장부서가 같아 다르다. 자,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자 보세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두 개거든. 이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권리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지적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러면 이 등기 시간에는 부동산 표시는 출제 빈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주로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는 지적법에서 공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등기에서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지. 등기에서는 권리관계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토지의 표시는 지적에서 시험을 내는 것이지 등기에서는 시험을 잘 안 내. 그 대신 소유자 있죠. 그럼 지적에서는 소유자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운다며, 등기 시간에.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거든. 관장 부서가 틀려. 그럼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소리거든.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대장.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요 지적법부터 먼저 강의를 합니다. 왜?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거를 조금 밑에 거를 잠깐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지도 공부가 나오지. 그럼 지도 공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한다고 그랬거든. 됐죠? 네. 그럼 이게 지도 공부입니다. 지도 공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 이게 이제 익숙이 돼 있는 익숙. 그럼 지도 공부이라면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러면 돼요. 그럼 다 애들 때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전에 내가 그랬죠. 자,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이거든, 주민등록 등본. 그럼 지적 공부에도 기준이 되는 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요거를 딱 출발할 때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사람을 둘로 나눠.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럼 토지를 둘로 나눠, 둘로.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두 개로 딱 나눈다, 이 말. 그래서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남자,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 번호.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죠. 그죠? 뒤에 7자리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지. 그럼 이것도 그러면 공부를 다 갈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거를 가지고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그럼 조금 확대를 시키면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라.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라, 임야도. 그러면 요게 한 쌍입니다. 요게 한 쌍이에요. 그 한 쌍은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가 같이 비치를 해. 임야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를 같이 비치를 해. 그럼 이거는 특수 케이스에서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이것이고, 그거를 요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요 세 개를 딱 일단 익숙을 시킵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요거는 등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요 토지의 표시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다. 그럼 5천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태어났겠지. 맞죠? 네. 그럼 태어났다면 전부 다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 그래서 국가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사람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가 만약에 5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토지죠, 그죠? 토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 토지가 있거든. 이 토지가 다 있지. 됐죠? 그럼 이 토지에 요 정도는 우리가 알거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요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 이래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있다면, 자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토지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자 시작 소재, 100이 뭐다? 지법, 대가 뭐다? 지모, 500이 뭐다? 면적. 됐죠? 그 다음에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지. 맞죠? 네. 그럼 모든 토지는 이걸 지를 공부에다가 다 등록을 다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등록을 하는데 이걸 문자로 등록하는 거는 대장이고, 그림으로 등록하는 거는 뭐고? 도면이고, 숫자로 등록하는 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요거는 이거는 거리지. 맞아요? 이게 주가 되는 거는 뭐고? 대장. 맞아요? 네. 그럼 요걸 한번 지어 볼게요. 그럼 이거는 그림이다, 그림 아니다, 그림. 이거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됐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집합.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두 개는 있죠. 이 두 개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소재와 집어는 항상 한 개예요. 한 개. 그럼 자, 요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그 다음에 그냥 100번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네. 아니. 삼성동의 토지대장입니까?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장입니까? 삼성동 100번.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없지. 평택시의 토지대장은 없는 거예요. 평택시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장이 있는 거지. 맞다. 그럼 다시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다, 없다? 앞에 뭐 있다, 없다? 그럼 이게 100번지라면 이게 삼성동의 100번지인지 논현동의 100번지를 어떻게 알아? 그럼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렇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뭐다? 소재. 요게 뭐다? 집합. 그럼 이 두 개는 합쳐져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배우러 들어가거든. 그럴 때 이게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안 해. 그럼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소. 정합니다. 여기까지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주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그러면 요거 있죠.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번.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 그럼 제가 그냥 번지 이래 읽어도 저게 정확한 표현은 지번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다? 맞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소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쉬운 예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뭐다?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면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거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고쳐주니까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요거는 직권만 딱 알면 돼요. 그럼 지번도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 요 뒤에 있는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뭘 한다? 직권. 그럼 이제 이거는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요거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번입니다. 지번.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다?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울 거냐 이러면은 자, 여기라 보세요.
큰 타이틀로 지번이 나왔거든. 그럼 첫 번째 뜻이 나옵니다. 2번째 지번의 구성이 나와요. 세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 나와요. 네 번째 지번 변경이 나와요. 다섯 번째 결번 대장이 나와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계를 본다면 28페이지를 볼게요. 28페이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딱 보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번입니다, 지번. 자, 정리 딱 합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어더와이더 오.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낼 때는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자, 기출문제 놓은 거를 이야기할게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덱스다 X.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오덱스다 X.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동마다 리.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뭐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리. 그럼 요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네. 자, 지번은 이제 시작. 지적소관청이 뭐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됐죠? 우리나라 지번은 읽어보세요. 시작. 북서에서 남도.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의 앞에 뭐를 붙인다? 사. 그럼 여기서 요 앞에 이거 있죠? 그럼 뒤에 일하면 O 덱스다 X. 사는 O더와이다 O. 임은 오덱스다 X.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0의 1. 그러면 다 한번 해볼게요. 요걸 100-1 이래 읽으면 안 돼요. 자, 시작. 100의 1.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다시 볼게요. 지번이 100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100의 1이 있을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무슨 번? 본번.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게 무슨 번? 버번. 그럼 이거를 글자를 세 글자를 해볼게요.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더와이더 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수도 뭐다? 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어더와이더 오. 이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걸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 딱 보면 되거든. 그럼 좀 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봅시다. 삼성동이라고 봅시다. 지번을 부여하거든. 그럴 때 일단 방향 표시를 볼게요. 방향 표시. 이거는 항상 모든 거는 정면 상단이 북쪽이지. 맞다? 맞지. 그럼 북쪽 방향만 나오면 동서남북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가 북이니까 여기가 뭐고? 남. 좌측이 뭐다? 서. 우측이 뭐다? 도. 이거는 약속돼 있는 거지. 이게 흰색이라고 국민적 약속이 돼 있지. 맞아요?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 일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이. 그러면 요 일은 여기에 있지. 맞죠? 네, 그러니까 일이 왔다가 일이 갔다가 일이 가고 있지. 그럼 여기서 시작과 끝을 볼게요. 시작은 여기에 있지. 맞죠? 네, 끝은 여기에 있지.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끝맺어 간다. 어디와이다? 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북서에서 뭐라 말했다? 남동.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자, 요 지번하고 요 지번은 요거는 지번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지번 앞에 산자가 있으니까 무슨 대장? 임야대장.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의 1. 됐다 안 됐다? 됐다.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지력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지력은 엄청 쉬워요. 지력은 막말로 말하면 3일만 딱 공부하면 12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 3개 중에 1개가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거든. 4가지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건 2개입니다. 자, 저거를 제가 줄여놨죠. 그죠? 자, 처음에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지. 또 하나는 뭐다? 등록 전환이다. 그럼 이거는 2개입니다. 2개. 2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맞죠? 네. 그럼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3개예요. 3개.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지금 이게 제일 힘들어. 왜 힘드냐 이러네. 그림으로 그리면 있잖아요.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놓는 게 아니고 문자로 놓거든, 시험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암기를 해야 돼요.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자, 보세요. 책에 여러분들 혹시 2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9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밑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찾았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에 원칙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거 몇 개? 3개. 자,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자, 요거를 한번 잠깐 이리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일단, 자, 요리 와보세요. 이것만 봅니다. 제가, 요거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와 이것만 봅니다. 자, 그럼 좋다. 잠깐만 요리로 다시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래 됐어요. 1, 100, 1000, 만이에요. 만. 자, 여러분들 지번을 부여할 때는 항상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딱 봐야 돼요.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왜 끝번호를 봐야 되느냐면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쉬운 예로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지. 맞다? 맞지. 그럼 한 명이 전학 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 친구는 몇 번이다? 31.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집어는 끝번호를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거 설명 잠깐 하고 할게요. 잠깐만 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요.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거든.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지번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서산간척지를 매립해서 우리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매립을 했어. 그러면 토지가 된 거라.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준다 안 준다? 주지. 그러면 등록 전환은 좀 전에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산이거든. 그러면 지번이 산 37이지. 맞죠? 네. 그럼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도 있고 고속도로 날 수도 뭐다 있죠.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량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토지대량의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지번 임야대량에 등록됐으니까 지번 앞에 산자가 있거든. 그럼 자, 보세요. 이것만 없애고 37번을 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제가 A 학교 다닐 때 10번이었거든. B 학교 전학 가서 그러면 A 학교 다니던 번호 10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호 부여받습니까? 세 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 이해됐다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 봅니다. 여기가 신규 등록지. 여기가 신규 등록지.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지. 맞죠? 네. 그럼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이거는 만일이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왜? 지번은 이어져야 돼요. 그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일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차선책 생각해 봅니다. 요거 몇이 더? 100. 그러면 100의 1.
이해했어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만일이 합리력이다. 100의 1이 합리력이다. 100의 1. 이해됐어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100의 1이 합리적이다.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요거를 문자로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다시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요 만일을 문자로 말하면 시작. 최종 번번 다음 수부터 번번.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100번지 옆에 한 필지는 100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죠. 이해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예외거든, 예외. 그럼 예외이라면은, 잠깐만 요리로 와볼게요. 요 예외는 세 가지가 있거든. 요 예외는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위에 가면 읽어봐요. 시작.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는 거는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 최종 지분이 몇 번이다? 여기 옆에 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요 만이죠? 그러면 이제 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작. 만일. 맞아요? 네. 아니면은 만의 일.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번호는 1, 2, 3, 4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사이에 번호가 하나 끼어들 수 있답다. 있죠. 끼어들 수 있죠. 그러면 사이에 끼어든다면 1D지. 맞죠? 네. 2 앞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2를 줄 수 있다. 1D잖아요. 그럼 2를 줄 수 있답다? 없지. 왜 여기 2를 쓰고 있으니까. 맞다, 맞다. 맞아. 줄 수가 없지. 맞아. 그러니까 1의 뭐다? 1. 그 말은 2를 줄 수 있다면 1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지. 2를 줄 수 없기 때문에 1의 1로 가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요게 몇이다? 요게 몇이다? 만일. 됐다, 안 됐다? 됐. 그럼 이 부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요게 맞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했죠? 네. 아니, 만 다음에 만 1이 와야지. 만의 1은 안 오지.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여기에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여기에 만이죠? 그럼 요 사이에 9999는 생략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만일은 생략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게 만이잖아요. 그럼 요 안에는 만일은 없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 다음에는 시작. 만일. 맞아요? 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번호가 몇 번이다? 요게 최종 본번. 맞아요? 네. 다음 순번부터 시작. 본번. 자,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요것만 공부할게요. 요거 1이죠. 그럼 요거 2죠. 요거를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 말이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만 다음에 만일을 문자로 읽으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봐요. 요게 만이지. 한 필지가 왔어. 한 필지가 왔다면 만일이 합리적이냐 만의 일이 합리적이냐 이 말이거든. 시작. 만일. 요걸 문자로 말한 게 요거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이런 거는 섬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예요.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럼 당연히 몇이고 만일이지. 맞아요? 네. 자, 요까지는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요게 이겁니다. 이해했죠? 네. 요 멀리 떨어져는 이런 데 섬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럼 여기 시작. 만일.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거든. 1, 100, 1000, 1000, 만이에요. 됐죠? 만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렇게 되어져서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들 신규 등록이라는 거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든.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서상간척지를 매립하면 만약에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 필지일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상간척지를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필. 맞아요? 네. 그러면 수만 필지라는 말은 만 필지를 매립했다 이 말이에요. 만 필지를 매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러면 아까 이 식으로 준다면 요게 몇입니까? 100. 그러면 시작. 100의 1.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준다면 시작. 100의 1, 100의 2, 100의 3. 아리하면서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2만 이렇게 돼야 돼.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이제 정답입니다.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다.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 그럼 차선적 생각합니다.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러면 1001, 1002, 1003, 19998, 19999, 2만. 자, 정리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100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1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이때는 100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열어보세요. 요게 지금 시험 문제거든. 요거는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예외가 몇 개? 3개. 그러면 신규 등록 전에 지문을 딱 띄우면 문장 속에 요 3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들어있다면 예외로 답을 해야 되고 안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을 해야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덱스다 X. 안 들어갔다는 말은 이 세 개를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으면 이걸로 답하면 안 된대. 이걸로 답을 해야 된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제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사 X. 읽었다면 1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딱 뜨면 문장 속에 요 3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됐죠? 네. 3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1위로 가고 안 들어있다면 1위로 간다 이 말이에요. 푸는 방법 됐죠? 네. 그럼 지적법 제일 어려운 3개 중에 한 개를 해결한 겁니다. 통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2개는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열어보세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잖아요. 100번지입니다. 자, 여기에 토지가 100번지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필지가 하나죠. 그럼 지분이 몇 개? 하나. 근데 이렇게 분할을 했지. 그럼 필지가 몇 개? 2개. 그럼 지분도 2개가 필요한 거라. 그럼 옛날 거는 하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그럼 요거는 시작. 100의 1. 됐죠? 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딱 해볼게요. 여기가 100이고 100의 1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이때는 아까 우리나라는 북서
오케이? 에서 시작. 남도. 서쪽은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좌측. 항상 좌가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글자가 있죠. 이거 딱 정확히 여기 좌측이지. 여기 우측이지. 그럼 글을 쏠 때 어디서부터 쏜다? 좌측부터 쏘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한자는 우측부터 써가지. 한글은 좌측부터 쏘지. 맞다, 맞다. 통과? 이해했어요? 네. 자, 이거 이제 하나 더 공부를 합니다. 칠판을 잠깐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 이거 100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근데 여기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아까 식으로 하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 돼야지.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뭐다? 1.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것이거든. 그것에다가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이해했죠? 자, 요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요래 와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100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요 글자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요 글자를 설명을 합니다. 봅니다. 100입니다. 이거 두 필지로 분할했어요. 시작. 100. 100의 1. 맞아요? 네.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100의 뭐다? 2. 자, 칠판을 봅니다.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지금,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래 할게요. 여기가 100, 여기가 101, 여기가 102, 여기가 103, 여기가 104예요. 됐죠? 네. 그러면 요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래 분할했지? 맞아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써요, 안 써요? 써. 그러면 100의 뭐다? 1. 아니, 100 다음에 101이지. 근데 101은 이미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쓰고 있지. 맞다, 맞다. 맞아. 됐죠? 그러면 101이죠? 그럼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100의 뭐다? 2. 저 칠판을 봅니다. 1 다음에 2가 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문자로 말하면 본번은 몇 번이다? 100. 최종 부번은 몇 번이었다? 1. 다음부터 부번이니까 뭐고? 2. 맞아요? 네. 문자로 읽습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100의 뭐다? 4. 그러면 아까 전에 최종 부분은 몇 번이었다? 2. 다음이니까 뭐다? 3.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1, 2, 3을 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된다니까. 됐죠? 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최종 부분은 몇 번입니까? 3. 끝났어. 최종 부분은 몇 번입니까? 3. 그럼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100의 뭐다? 4. 그럼 최종 부분이 몇 번이었다? 3. 다음이니까 뭐다? 4. 됐다, 안 됐다? 됐죠. 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부번. 요거 읽어봐요. 시작. 부번. 시험은 부번 아니면 본번. 글자 고치는 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안 돼요. 부번 아니면 본번.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새끼칠 때는 아버지의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는 이제 쉬운 거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1, 3, 5, 7. 필지가 몇 개? 4개. 4개가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죠. 필지가 4개였을 때는 지번이 4개가 필요해. 한 개로 합쳤을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럼 요 중에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럼 1번을 쓰는 거지. 맞죠? 네.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본번 중 무슨 집안? 선순위. 됐죠? 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했다면 합병의 지번은 몇 번이다? 5. 본번을 먼저 쓰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글자를 읽어봐요. 시작. 본번 중 선순위.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원점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됐죠. 1, 3, 5, 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 건축물이다.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인가 이 말이거든. 자, 몇 번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요리로 잠가주세요. 분할의 건축물은
뭘로 준다? 직권으로 준다. 직권으로. 합병의 건축물은 소유자가 뭘 해야 준다? 신청. 그럼 답 배우세요.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의 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5번을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그냥 몇 번이다? 1번. 아까 분할은 신청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냥 직권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순위. 맞죠? 그럼 후순위 하면 5x다. x. 최종 순위 하면 5x다. 글자만 바꾸거든. 여러분들 지적법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글자만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본번 중 선순위 오더와이더 O, 본번 중 후순위 오더엑스다 X, 부번 중 선순위 오더엑스다 X, 본번 중 최종 순위 오더엑스다 X. 최종 순위는 끝번호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지. 이거는 선순위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렇게 푸세요. 자, 여기까지 됐거든. 이거는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갈로 열고 4번이 나와 있거든. 갈로 열고 4번이. 자, 그 나와 있는데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시험에 왜 낼 수 없냐라면 지문이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문장을 자를 수가 있는 게 있고 자르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버리는 거는 버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리는 버립니다. 일어나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게 6줄, 7줄을 써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칠판을 잠깐만 와봅니다. 자, 보세요. 책에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30페이지를 가볼게요. 30페이지 갈로 열고 4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을 묶으세요. 그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기억입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종전의 지분 찾았죠? 네. 그거 줄 거세요. 종전의 지분. 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 줄 거세요. 본번이 같은 지분일 때는 그 지분과 니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경계에다가 줄 거세요. 걸쳐있는 지분 찾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래가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끝에 다음에 지분을 제외한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분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이라.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리 오세요.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이렇게 필지가 이래 있어. 여기 지금 빈칸은 전부 다 지분을 생략을 다 한 겁니다. 생략. 여기 딱 보니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0번. 지분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가 몇 번이다? 100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강남구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네.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대다수는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죠. 전체를 도시개발 사업하면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일부분이지, 일부분. 평택시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지. 평택시 삼성동에 100번지에서 200번지 그 사이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지분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 칠판을 보세요. 요것만큼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밖에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한다, 새로 안 정한다? 새로. 그럼 지분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거든. 지분을 새로 주거든.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답입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본번. 칠판을 보세요. 요거 몇 번이다? 1. 요거 몇 번이다? 2.
이거는 못 써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요게 몇입니까? 4. 요게 몇입니까? 5. 됐죠? 그럼 요거는 5의 1이니까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그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거 잠깐 볼게요. 요래 볼게요. 요거 한 필지였지. 맞죠? 그럼 한 필지에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반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들어가면 몇 번지입니까? 6. 안 들어가도 뭐다? 6. 다시. 요게 한 필지라니까 지금. 한 필지 표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니까 한 필지에.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몇이고 6. 여기도 몇이고 6. 그럼 6을 여기서 써버리면 이거와 중복된다, 중복 안 된다? 중복. 그럼 이건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몇입니까? 7. 요거 몇입니까? 8. 그래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문만 써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써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럼 부족할 때는 책에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자르세요.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써여 있다, 안 써여 있다? 안 써져 있어요. 지번수 부족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괜찮아요. 부여할 때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호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여 필지번호 부분을 부여하거나 찾았습니까? 네. 옆에 그 지번 부여에게 자 적었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면 또 본번으로 부여할 수마다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100. 그럼 여기 시작. 101, 102, 103, 104, 105, 106 이래 부여할 수마다 있다. 아니면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 여기서 블록 단위는 이거거든. 자, 블록 단위 이거거든. 여기 보세요. 요게 1블록, 2블록, 3블록 이래 나오지.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요 번호 읽어봐요. 시작. 1. 맞죠? 그러면 여기는 블록 단위의 요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 같아, 안 같아? 같이. 뒤에 거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저겁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 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마다 있다. 이 그림이 이해되는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다 이래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택 지금 땅값 많이 올랐을 텐데 도시개발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됐죠? 네. 요 그림은 이해했죠? 네.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모르겠거든. 버리세요. 버리는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시작. 본번.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거든. 도시개발 사업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지번을 새로 주는 겁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부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여기는 개수가 2개지. 여기는 한 개지. 이거는 이 3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따라가니까 이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할 때는 법에는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법에는 어떻게 넣으면 이래 나오거든.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이거 시험에 내거든. 자, 칠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제일 지금 어려운 걸 지번이 제일 어렵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장을 암기 안 하면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어더와이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해 있는 것 같으면 3개 다 쓰겠어요? 1개만 쓰겠어요? 1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요래 해볼게요.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어더와이더 기출문제입니다.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어덱스다 X. 그 요 3개는 요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반대로 낸 거예요. 반대로 냈다는 거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냈냐면 다음 보기에서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낸 거예요. 그러면 보기 속에 요 3개를 넣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외워야 됩니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이거든. 요것도 외워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것만 답만 딱 외우면 되죠. 그죠?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는 등장을 안 해. 그럼 국무총리 아래에는 각부 장관들이 있답다 있죠.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의 담당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답다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본다. 어더와이더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3가지가 있답다 있죠. 요 3가지를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났다 안 났다? 났죠. 맞죠? 네. 그럼 자, 요 2개와 이 2개는 지금 같이 다니고 있다, 같이 안 다니고 있다? 같이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 맞추면 요거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도지사 성인상 몇 개? 3개.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공부 반축. 요걸 잡으면 차이 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2개는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됐어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